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평형대가 투자까지 생각한다면 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지역 분석을 하고 아파트 단지까지 골랐다면 어느 평형대를 선택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 시 가장 선호도가 높은 20평대와 30평대 중 어느 면적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면적 선택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특히 투자 목적까지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그렇죠. 따라서 왜 그러한지,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평형대가 투자까지 생각한다면 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서울 및 수도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20평대, 30평대 둘 다 괜찮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의 연령대는 정말 다양한 가운데 지방과 다른 점은 특히 젊은 사람들의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요. 바로 일자리 때문이죠. 중년층은 단지 직장뿐 아니라 가족 수의 증가라든지 학군 등 추가적인 이유로도 거주 이동을 하게 되지만 청년층은 주로 일자리에 따라 대부분 이동합니다. 그럼 청년층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바로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비중도 높고 신혼부부 비중도 높습니다. 1인 가구나 신혼부부는 대형 평형보다는 20평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비혼이 늘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20평대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20평대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다고 한다면 30평대는 왜 인기가 많은 걸까요? 보통 30평대를 흔히들 국평이라고 부르죠. 국민평형의 줄임말입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평형대라는 것을 뜻하죠. 분양시 주력 분양 평형대이기도 하여 워낙 30평대 위주로 공급도 많이 되는데요. 공급을 많이 한다는 뜻은 결국 그 공급을 소화시킬 만한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가 20평대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결혼 또는 출산으로 인해 가족 수가 늘어나게 되면 30평대로 이동하는 수요가 생깁니다. 또한 40에서 50평대 중대형 평형대에서 거주하다가도 은퇴나 자녀의 출가, 세대 분리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30평대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20평대에서 갑자기 40, 50평대로 점프해 가거나 40, 50평대에서 갑자기 20평대로 급축소하는 경우보다는 그 중간대인 30평대에서 거주 이동을 멈추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결국 30평대는 평형대별 이동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정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20평 미만이나 40에서 50평대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20, 30평대에 비하여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20평 미만은 거의 원투룸인데 이러한 평형대는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이 많고 저렴한 관리비와 전월세 가격으로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더욱 인기가 있는 평형대죠. 그리고 요즘은 1인 가구도 비좁은 원투룸에서 거주를 원하기보다는 최소한 20평 이상의 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아파트 거주를 더욱 선호하는 추세예요. 반면 큰 평수는 어떨까요? 40평 이상의 중대형 평형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리 많이 공급된 평형대는 아니에요. 청약에서도 국민평형, 즉 34평 이하에서 가점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추첨제 비율이 높은 대형 평형대의 공급이 그동안 별로 없었기도 했고 가뜩이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후덜덜한데 평형대까지 크면 가격 부담이 상당해지죠.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15억 이상이면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됐으니까요. 부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또한 평형대가 커져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세금 구간까지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중소형 평형의 인기가 더욱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로는 재택근무로 인해 주거의 질을 더 따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다시 중대형 평형의 인기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의 부담으로 인해 20, 30평대의 인기가 가장 높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분간 이런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수할 생각이시라면 꾸준한 수요가 존재하는 20, 30평대가 적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지방. 그렇다면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30평대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은 맥락이에요.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인기가 있는 20평대보다는 지방에서는 40평대의 수요가 더 많고 가격이 오르는 폭도 20평대보다는 중대형 평형에서 더 높게 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한데요. 바로 가격 때문이에요. 분양가만 보셔도 20평대와 30평대 차이가 별로 없고 또 30평대와 40평대의 가격 차이도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형 평형대에서 몇 천만 원만 더 주면 중형 평형대의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30평대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집은 늘려가긴 쉬워도 줄여가긴 어렵다는 말이 있죠. 30평대에서 먼저 시작하셨으니 그중 일부는 40평대로 옮겨가려고도 할 거예요. 그래서 40평대의 수요도 꾸준한 거죠. 이러한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중대형 평형의 공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지방은 아파트를 지을 땅이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훨씬 많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따라서 제한적인 토지에서 많은 세대수를 뽑아내야 하는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지방은 대형 평형을 공급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 세대는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주하다 자녀를 출가시키고 또는 은퇴를 하고 지방에서 내려오는 수요도 존재하는데요. 이분들이 굳이 지방까지 내려와서 작은 평형대에서 살고 싶어 하시진 않거든요. 은퇴한 부부끼리만 산다고 해도 이분들은 자녀들이 가끔 놀러올 것까지 생각해서 소형 평형보다는 방이 좀 더 여유가 있는 중형 평형대를 선호하세요. 더군다나 가격 차이도 크지 않다면 말이죠. 그리고 지방일수록 좀 더 여유 있는 평형대에서 거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커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마당이 넓은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것처럼요. 이러한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들 중 일정 부분은 소형 평형 없이 중대형 평형 위주로만 단지 구성을 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이는 중대형 평형의 수요가 충분히 있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 중 하나인데요. 지방일수록 결혼 연령대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그에 따라 출산율도 좀 더 높습니다. 청약을 할 때 다자녀 경쟁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다자녀 경쟁률보다 지방에서 더 높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지방이 훨씬 다자녀 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중대형 평형대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은 세부 입지별 거리 차이가 크지 않고 대중교통보다는 자차 이동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도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직주 근접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학군지 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따라서 특히 입지가 좋은 중대형 평형대는 매매뿐 아니라 전세 수요도 탄탄합니다. 지방에서 좋은 학군지는 대부분 특정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한번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면 최소 자녀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동을 잘 하진 않게 돼요. 그래서 소형 평형대를 거쳐 중대형 평형대로 이사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중대형 평형대로 들어와서 정착하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따라서 지방이라면 웬만하면 소형 평형보다는 3, 40평대의 중형 또는 중대형 평형대를 선택하시는 게 시세 차익 면에서나 전세를 맞출 때 등 여러모로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제 경험상으로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소형 평형의 가격도 잘 올랐지만 지방에서는 소형 평형보다는 중대형 평형의 상승 속도와 상승폭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물론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랬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지역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 따른 평형대별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